마이크 테스트. 명단에 있을 확률이 저는 한 7, 80%는 될 것 같긴 한데 네. 보편적으로 다 매기겠다고 하니까. 근데 뭐 혹시라도 유럽 쪽만 먼저 할게 또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일본에 대해서 일단 저는 화살이 피해간다고 하면 글쎄요, 뭐 제 바람이지만 일본 빼고 우리나라만 또 딱 매길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고요. 오부 이어지는 시간 또 신윤식 파트너님 기다리고 계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2월 10일 이슈 리포트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잠깐만요. 인사 조금 하고요. 제가 문자 좀 문자 좀 보내고 방송 좀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잭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미라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송기수님, 거북이님, 설백님, 토사장님 뒤에 저기 밖에 있고, 행복하나님, 한나님, 추태훈님, 아유 드디어 또 들어왔네. 엘토라님, 오뚜기님, 네. 오늘은 조올라님, 문무님, 군님, 정성님, 햇님, 우리 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딩가님, 백미희님, 안단태 수기님, 일송정님, 김충환님, 물개님, 행복바이러스님, 어저께 파리바게트 당첨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어저께 당첨되신 분들은 수요일날 일괄적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잔스틴님, 모나코님, 이계성님, 대박준이님, 김용준님, 설백님, 네, 반갑습니다. 행운여신님, 모나코님, 내일의 태양님, 시안님, 금융트레드님, 황재승님, 황승재님,
최영금님, 풀꽃 이슬님, 아이디안 덤님, 애플망고님, 모나꽃님, MKS님, 홍진님. 자, 이제 인사는 한 1분 정도만 더 하고 이제 방송 좀 진행할게요. 나도 100억님, 아유 100억이요? 100억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죠? 거북이님, 마루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현재 1360명 들어와 계시고 좋아요는 276개입니다. 비해피님,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방송 좀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명찬님, 반갑습니다. 자, 신한식의 이슈 리포트는 8시 30분에 시장 브리핑, 네, 9시 동시효과, 9시 20분 관심주,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 관심주 주의사항, 관심주는 별도의 리딩을 하지 않고요. 모든 투자의 결정과 결과에 대해서는 투자자 개인에게 있고요. 유료연 추천주와 겹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심주 활용한 투자로 인해 원금 손실이 발생될 수 있으며 투자에 따른 수익과 손해에 대한 책임은 네,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인님, 반갑습니다. 자, 이제 방송 좀 진행하겠습니다. 두부장님, 안녕하세요. 이거 뭐야. 네, 오늘 일단은 미국 시장 브리핑은 미국 시장 브리핑은 패스예요. 패스. 뭐 간단하게 그냥 어저께 방송에서 말씀드린 간단하게 CPI 전년 대비 0.3% 증가. PPI 전월하고 같은 소매 판매 0입니다. 0.0. 제 기억력이 맞는지 모르겠네. 0.0. 전월이 0.4였어요. 0.4니까 0.4가 감소한 거죠. 0.4가 감소. 그러니까 소매 판매가 감소되고 CPI 늘어나고 PPI는 동률이고 소매 판매는 감소하고 소비가 위축된다는 거. 소비 위축. 그 다음에 10일부터 11일 또 10일 트럼프가 이제 오늘까지 뭐이죠? 상호 관세. 그러면 이 내용을 쫙 보면 다 악재 아니에요, 그죠? 다 악재잖아요. 경제 지표도 별로고, 그 다음에 상호 관세 부분도 악재고.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관세 부분이 부과가 되면 이제 물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왜냐면 이제 관세 부과하기 전에는 이제 미국이나 유엔은 했지만 미국이나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물건이 쌌잖아요. 25% 관세 부과하기 전에. 그 이제 한 달 있다가 관세가 이제 부과될지 뭐 딜레이 될지 모르겠지만 부과가 되면 네. 하나에 뭐 예를 들어서 1,025원이었던 제품이 관세 25%, 100원이었던 제품이 25%니까 125원에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당연히 CPI는 늘어나고 PPI도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럼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캐나다, 미국, 멕시코, 그 다음에 유럽, 중국, 아시아. 뭐 이게 뭐 우방국이라고 빼주고 자시가 없어요. 트럼프 성격상 뭐 우방국이라고 관세 좀 빼줄게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미국을 제외한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당연히 그래 우리 관세 25% 매겨줘서 좋아 고마워 땡큐 그리고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보복 관세 하겠죠. 보복 관세.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아직은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이제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예.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게 이제 트럼프가 멕시코에게 했던 것처럼 본인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이제 관세라는 무기를 활용하고 실질적으로는 관세를 유예해 주는 거. 근데 이게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이게 통용이 되겠냐고요? 아니겠죠. 당연히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가 상승은 필연적인 거고, 물가 상승이 올라가면 당연히 통화 정책 금리 인하도 지연되거나 물 건너가는 거겠죠. 그러면 지금의 미국 시장의 주가는 고가권에 있죠. 당연히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경제 지표가 위축이 된다거나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게 확인이 되면 이미 빠져 있을 거고 이미 주가는 하락했을 거고 이제 가능성이 부각되기 시작하는 시점. 야, 우리 이제 미국 경기가 침체하고 있어. 이런 것들이 예측이 되는 시점. 예측이 되는 시점부터는 이미 주가 빠지겠죠. 주가 하락하고. 실제로 경제지표 확인하게 되면 이제 이미 주가는 밑에 가 있죠. 주가는 이제 미래에 선반영되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은 이제 여기까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국내 시장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오늘 이제 코스피는 2521포인트. 저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2600포인트. 2600포인트 이상 오버슈팅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힘들다. 그리고 관세 관세기가 부각되면 다시 뭐가 움직인다? 환율이 상승한다. 저번 주에 우리나라 외환 보유가 4,110억 달러인가 그랬을 거예요. 이게 이제 외환 시장에 좀 투입을 해서 달러가 외환 보유가 조금 축소가 됐어요. 참고하시고. 잠깐 환율도 한번 좀 볼까요? 관세 이게 잘 가다가도 관세 얘기가 나오면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사실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날 이제 완전히 환율이 이렇게 이날이죠. 이날 이제 환율이 완전히 꺾일 것으로 봤는데 다시 올라가죠. 다시. 다시 올라가는 게 관세 때문에 그래요. 관세에 대한 확 꺾여야 됩니다. 이게 얼마까지 좀 완전히 꺾여야 되냐면 1,400원 밑으로는 단기적으로 힘들 것 같고 1,420원 밑으로 이제 완전히 빠져야 돼요. 이하로 하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계엄, 정신 리스크가 있을 적 환율이 급등했고 쭉 올라갔다가 트럼프가 당선되고 관세 얘기가 부각되면서 올라갔다가 다시 또 취임하고 관세 부과한다고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외국인 수급이 순매수
순매수 되었다가 다시 매도로 돌아서잖아요. 네. 그래서 그 수급이 완전히 돌아서려고 하면 저는 최소한 환율이 1420원 이하에 있어야 된다. 이하에. 네. 외국인들이 2400억 정도 매도했고 기관들도 2099억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은 이제 750이 저항이라고 봐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양매도. 기관, 외국인 매도가 나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지금 시장은 이제 환율이 뭐 크게 빠지고 뭐 그러지 않긴 하지만 외국인 수급은 매도로 돌아서고 있고, 네. 외국인 수급 대비해서 지수는 양호하긴 합니다. 네. 지수는 양호하다. 그죠? 네. 자, 이제 코스피하고 코스닥 지수를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지수 때 오면 이제 주식을 좀 비중을 줄이세요. 네, 일단 제가 참고상 코스닥은 저는 그 1월 2일 날 풀 매수해서 거의 풀 매수했죠, 이날. 그리고 730에서 60% 정도, 포트의 60%를 착실을 했어요. 네, 이건 참고사항이고. 자, 이제 만약에 지수, 코스피 지수가, 코스닥 지수 진짜 많이 간다. 이거 별표가 5개니까 간다는 게 아니에요. 네. 다시 한번.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 번만 찍어주세요.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간다가 아니고요. 상방이 혹시라고 770포인트입니다. 예, 요거 기준이에요. 코스닥이 770포인트까지 만약에 혹시라도 가면, 상방으로 가면, 이때는 정말로 이렇게 뭐 60%, 포트의 60%를 착실을 하는 게 아니고, 현금을 80% 이상 보유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선생님, 그럼 코스피는요? 코스피는 코스닥이 여기 왔을 적에 똑같이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번에 제가 이게 별표 5개라고 그랬죠. 제가 이제 계속 이번 주에도 똑같이 강조드리는 게 나스닥 19,000포인트 무너지고 만약에 코스닥이 750까지 750 이상에 있으면 뭘 한다고 그랬죠? 저는 인버스 투자를 고민해 본다. 당연히 인버스 투자를 고민하면 현금 비중은 높겠죠. 현금 비중을 높이고. 예, 요거 명심하셔야 돼요. 진짜 오버슈팅 나오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근데 저한테 이제 딱 집어서 신한식 파트너님 그러면 코스닥이 770 갑니까? 라고 물어보면 몰라요. 저는 이게 갈까요? 빠질까요는 몰라요. 모르고 압니다 그러면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모르고 여기까지 갔을 적에는 줄여야 된다. 그 다음에 나스닥이 19,000포인트 있더라면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조정 가능성이 높다. 19,000 다음에 중요한 게 미국은 계속 빠지겠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디커플링 되는지, 초창기에는 커플링이 될 거예요. 19,000이 이탈하면 코스피나 코스닥이 다시 둘 다 빠질 거고,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 시장은 하락하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이 상승하는지 이런 디커플링을 봐야 돼요. 네, 시간차. 네. 그러면 여러분 전략은 어떡하죠?
최소한 코스닥 750에서는 제가 얘기하는 업종 이외에는 어떻게 한다? 매매를 안 하거나 매매를 축소하거나 현금 비중을 높이거나 제가 얘기하는 업종만 예외를 두고 관심 있게 두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제가 사실은 이제 업종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모든 움직이는 업종을 다 잡지는 못해요. 다 잡지 못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업종 순환매들 제 방송을 2개월 이상 들으신 분들은 제가 어떤 업종 움직입니다. 어떤 업종 움직입니다 하면 거의 다 맞아요. 거의 다 맞아요. 자, 우리가 이제 한번 볼게요. 이 제가 지금 이 텔레그램인데 자, 아유, 다 지워졌네. 한 달 거 지워졌어. 아이고야. 아유, 지우면 안 되겠네. 지워졌네. 기억나실 겁니다. 에코프로 PM이 105,000원 에서 102,000원 사이 오면 2,000원쯤 움직인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이건 것 같아요. 기억으로는 1월 2일인 것 같아요. 이건 텔레그램에 다 말씀드렸었는데 그리고 이때 또 기억하는 게 그죠? 1월 2일이죠. 정확하죠. 네. 제가 이게 왜 정확하냐면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2,000원 좀 움직인다. 이때 사신 분들은 2,000원 30% 수익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또 한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에코 프로 삼양제 중에서 원래 대장이 뭐예요? 머티였죠. 머티가 대장되는 게 아니고 이제 BM이 대장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2차전지 다음에는 화장품이다. 말씀드렸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중간에 말씀드렸던 게 정치, 인맥주, 이땡땡 관련주 말씀드렸고 그래서 화장품 2차전지 움직였고 화장품 잉글우드에 움직였고 동신건설 그죠? 정치, 인맥주 그 다음에 요 중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인맥주 다음에 순환매가 어떻게 했나? 안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그리고 요 중간에 이제 14일, 15일 날, 뮌헨 안보협의회에서 종전 계획안 발표한다. 그래서 재건주 말씀드렸죠. 그죠? 금요일 날. 근데 또 이제 푸틴하고 트럼프하고 뭐 만난다.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뭐 러시아 쪽에서는 좀 부인을 하고 있는데. 근데 결국 어떻게 될 거냐? 만날 겁니다. 젤렌스키도 푸틴 만나려고 하고 있어요. 젤렌스키도 푸틴을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아무튼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수는 이렇게 되더라도 제가 이제 순환매 업종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언제? 네, 금요일 날부터 보이기 시작했다. 제가 이제 순환매 업종 보이기 시작하면 이 업종은 지수하고는 영향을 받지만 미비하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했으면 7번 한 번만 찍어주세요. 그래서 이 업종은 좀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고야 동시효과 좀 볼게요. 오늘은 뭐 개파락이라고 제가 어저께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코스피는 이제 0.7% 하락. 코스닥이 좀 많이 빠지네요. 코스닥은 0.9% 하락.
하이닉스 마이너스 2.9 삼전 마이너스 0.9 다 빠지죠. 2차전지 마이너스 1 하락. 그 다음에 야 이게 참 이재명 관련주 좀 움직이네요. 상태가 좀 움직인 것 같고 금요일날 코나이가 좀 움직여서 이게 움직일까 좀 고민했었는데 아무튼 이게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목소리 톤이 지금 되게 작거든요. 네, 목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네, 말하다가 갑자기 막 쉰 목소리 나오고 막 그래도 좀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하락하는 업종 먼저 좀 보겠습니다. 화장품 좀 하락하네요. 한국 화장품 제조, 철강. 하락하는 애들은 이렇게 쓰면 좀 싫어하시니까 지워버릴게요. 철강주. 그 다음에 차광주 좀 많이 빠지네요. 화장품, 반도체. 그 다음에 교육주, 비트코인. 오늘 국회 교수단체 연설 있어요. 비트코인. 태강이 뭐였죠? 기억이 안 나요. 유리기판이죠. 유리기판 아닌가요? 머리가 안 좋아. 큰일 났어. 빠지고 기아 빠지고 다 빠지네. 초전도체도 빠지고. 태성인가요? 태광 아니고 맞아요. 지금 보면 철강주가 좀 태광이 아니고 태성이네요. 죄송합니다. 철강, 화장품, 반도체, 교육주,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이제 컴투스홀딩스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시장은 이제 개별 주장이에요. 개별 주장. 올릭스, 아모센스 뭐 이런 것들 움직이네요. 젠맥스, 평화산업. 오늘 로봇주, 재건주네. 재건주 조금 움직이고. 유틸렉스. 재건주하고 로봇주 좀 움직이네요. 유진로봇. 알맥을 저번에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에너토크, 원전. 네, 요런 것들이 좀 움직이네요. 올릭스는 제약주잖아요. 올릭스는 지금 9,100억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 체결, 이것 때문에 좀 움직이는 거고. 아모센스는 실적이 좋고, 아모센스는 실적. 잠깐만요. SM. 오늘은 특별히 특징적인 게 보이진 않네요. 태성. 유리기판주.
로버츠. 이 벨로프도 이게 이 김문수 관련주잖아요, 그죠? 유니온, 재건주. 요거는 이제 제가 이거 아니구나. 재건주 움직이는 재건주. 재건주 유리기판. 그 다음에 김문수 관련주. 요렇게 좀 상승하네요. 개별 주장이니까 뭐. 자, 잠깐만요. 선물. 개파락 출발. 자, 오늘 특징주가 뭐가 있나? 야, 오늘 알루미늄 관련주가 대장이고, 유진로봇, 평화산업, PJ메탈. 하이브, 대성. 야, 셀바스 AI 움직이네요. 야, 오늘 전체적으로 별로 좋진 않습니다. 재건주 조금 좋고, 재건주는 조금 강해요. 근데 이제 다 안 좋아요. 다 안 좋아. 다 별로예요. 빠질라나? SK 하이닉스도 한 2%대, 삼성도 1%대 하락합니다. 네? 누가 죽어요? 제가? 저기 정치인 이름 얘기 안 하려고 그러면 이게 뭐 어떤 테마인지를 얘기를 못해서 좀 이해를 해주세요. 네, 이 벨로프가 저거예요. 네. 여당 김땡땡 관련주. 잠깐만요. 오늘이 오늘 그냥 저기가 움직이네. 테마주, 평화홀딩스, 벨로프. 좀 잠깐 봐봐요. 오늘은 여당 관련주가 벨로프, 평화, 산업, 홀딩스. 얘네들이 이제 정치 관련 인문. 그 다음에 뭐 체리브로, 사조 시푸드. 어저께는 또 경남 스틸이 좀 보였는데 잠깐만요. 야, 고민이네. 요건 이제 홍땡땡 관련주, 그죠? 이 빠지잖아요. 이 선물 보세요. 빠지죠? 분위기가 쎄하네. 평화산업이 VI 들어갔습니다.
유진 로봇도 많이 올랐네요. 올릭스는 상한가 같고, 오늘 아무튼 대장은 로봇주 대장은 이제 유진 로봇인 것 같고, 정치인맥 관련주는 지금 평화홀딩스인가요? 평화홀딩스 같고. 근데 우리는 어차피 뭐 테마주 안 하니까. 로봇주가 전체적으로 좀 괜찮네요. 유리기판은 움직이긴 하지만 조금 약하고. 게임주에서 컴투스가 좀 움직이네요. 컴투스가 좀 움직이고. 자, 이제 자, 좋아요 800개 부탁드립니다. 자, 좋아요 800개 관심주 나갑니다. 자, 좋아요 800개 빨빨 눌러주세요. 네. 좋아요 800개 안 되면 관심주 패스. 관심주 패스. 잠깐만요. 큐브 엔터는 왜 이렇게 움직이냐? 엔터주가 강하네요. 빨빨 눌러주세요. 자, 좋아요 800개 빨빨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800개가 돼야 관심주 나갑니다. 800개 부탁드립니다. 800개. (800개) 안 되면 오늘 관심도 없어요. (800개) 없으면 오늘 관심주는 없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네요. 결국 이거네. (800개) 됐나요? 800개. 800개 부탁드립니다. 800개. 네. 800개 안 되면 오늘 그냥 관심주 없이 할게요. 800개 안 되면 어쩔 수 없어. 여러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업종이 반드시 나올 겁니다. 네, 그 업종이 제가 보고 있습니다. 아셨죠? 네. 잠깐만요. 오늘 몇 개가 있는데 이거는 좀 하면 잘못되면 박살날 것 같네요. (800개) 안 해주실 거예요? 네. 800개. 647개인데. 네.
뭐 안 해주면 안 나가는 거지 뭐. 어쩔 수 없지. 안 해주면 안 나가요. 확실히 지수는 못 가고 개별 주작이에요. 개별 주작. 자, 이제 100명 남았습니다. 이제 딱 5분 안에 이제 800개 안 되면 오늘 그냥 옥수수 털기로 끝내겠습니다. 네, 옥수수 털기로 끝낼게요. 아니, 주식을 뭘 걱정해요. 제가 순남매 보인다고 했으면 딱 기다리면 되지. 자, 9시 15분까지 좋아요 800개가 안 되면 네, 그냥 옥수수 털기. 네. 그냥 말만 하다가 끝내겠습니다. 네, 아셨죠? 네. 말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냥. 잠깐만요. 아이고야. 이거 여러분들, 이거 제가. 잠깐만요. 지금 뭐가, 잠깐. KB. 잠깐만 계세요. 좋은데? 아, 지금 종목은 나왔는데 좀 고민 좀 해볼게요. 아직도 안 됐어요? 아이고야. 아직도 안 됐네요. 참, 이게. 이게 저를 많이 안 사랑하시네. 네. 아, 믿음이 부족한 건지. 음, 800개 됐나요? 이거 지금 800개 받아내기가 엄청 힘드네. 자, 이제 준비되신 분들 7번 한 번만 찍어주세요. 네, 준비됐다. 네, 준비 7번. 네, 이제 공지 좀 하고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관심주 별도 리딩 없고요. 네, 투자 결정 결과
투자자 개인에게 있고요. 유료 회원 추천료와 겹칠 수 있다. 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제 매수하고 하든지 안 하든지 여러분들 선택. 네. 수익 손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결정. 개별적으로 손절, 잡고 대응. 네. 자, 그다음에 이 검색창에 그 신현식이라고 치세요. 유튜브 검색창 여기 맨 위에. 네, 그러면 신현식 낙폭과대 유튜브 나옵니다. 네, 유튜브. 네, 구독하기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 여기 위에 보시면 이제 제 텔레그램 채널 구독하기 있는데 여기 못 들어와요. 네,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써드릴게요. 오늘 하루만 텔레그램 채널 입장 비공개예요. 저는 비공개 못 들어옵니다. 오늘 하루만 그러니까 2월 10일 오늘 하루만 입장 가능하게 네, 안내해 드릴게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 구독하기 그 다음에 텔레그램 구독하기. 텔레그램도 여러분들 이거 뭐 돈이네. 이것도 오늘 안 들어오면 오늘 10시 넘어가면 닫혀요. 못 들어요. 휴대폰 어플 카메라를 실행시키세요. 그리고 여기 QR 코드에 갖다 대시면 링크 나올 겁니다. 네, 거기 링크 클릭하셔서 텔레그램 채널에 입장하세요. 텔레그램 채널 입장은 몇 시까지 가능하냐? 10시 30분. 오늘 오전 10시 30분까지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 이후에는 네, 입장이 안 돼요. 네, 그러면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입장이 가능하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 오늘의 관심주.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오늘 관심주죠. 네, 오늘 관심주. 찌리리. 오늘 며칠이에요? 10일. 오늘 TCC 스틸. 네, 오늘 관심주는 TCC 스틸입니다. 002710. 네. 포인트 1 몰라. 포인트 2 몰라. 캡처해 놓을게요. 그리고 오늘 유료 회원님들은 저기 10시 방송 끝나면 회원 방송 할 거예요. 10시 10분? 네, 그때 회원 방송 할 거니까 참고하세요. 관심주. 관심주가 여기 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오늘 그래서 텔레그램 요거 꼭 하셔야 돼요. 네, 텔레그램 이거 꼭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뭐 있죠? 아니 주식 받고 이거 50명이 도망갔네. 먹튀 50명 나갔네요. 힘 빠지네. 종목 받고 튀었네. 그냥 50명? 너무하네. 오늘 월요일은 사람들이 별로 많이 안 들어오시네요.
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순환매 업종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순환매 업종. 순환매 업종은요, 조만간에 이제 2차 전지가 될 거예요. 네, 아셨으면 7번 한 번만 찍어주세요. 네, 순환매 업종은 2차 전지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특정 종목 매수합니다. 이게 아니고 이제 2차 전지 매수 자리에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2차 전지 매수 자리에요. 매수 자리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때 이제 2차 전지를 신규 혹은 추가 매수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2차 전지에서 어떤 업종들이 매수 포인트에 와야 네, 매수 포인트에 와야 이제 매수가 되냐? 에코프로 저번에는 BM이었잖아요, 그죠? 저번에 이번에는 에코프로 머티. 에코프로 머티가 매수 포인트 오면 이제 2차 전지가 순환매가 나옵니다. 근데 이 에코프로 머티가 아니더라도 다른 2차 전지도 다 상승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제가 텔레그램에서 에코프로 머티 반등 구간 혹은 매수 구간 이렇게 말씀드리면 2차 전지 업종 전체가 상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해했으면 7번. 네. 자, 제가 이제 또 이제 부연 설명을 좀 하자고 말씀드리면 봐봐요.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에코프로 다 물렸어요. 에코 삼형제 제가 물렸어요. 이분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제 얘기를 안 들었죠? 제가 저번에 화냈잖아요. 그죠? 네. 제가 저번에 에코프로 BM을 10만 5천 원에서 10만 2천 원 사이에 매수하고 13만 원에는 매도하라고 그랬죠. 그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는 이런 거 기억 잘해요. 아니, 저점에서 30% 올라갔는데 그 조금 올라간 것 같고 뭘 그러냐? 그거는 이제 본인의 매수가를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좀 되게 황당했어요. 아니, 내가 얘기한 10만 원에서 10만 5천 원이 저점이었고 13만 원부터는 매도하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본인이 뭐 20만 원, 30만 원에 물려 있는데 야, 저점에서 30% 올라간 게 올라간 거냐? 이러시더라고. 네. 어이없죠. 맞으면 4번. 네. 아니, 이제 이런 거 갖고도 안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어이없더라고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 10만 5천 원에서 매도 안 하고 갖고 있었고 10만 3천 원에서 비중 차익 실현해서 고맙습니다 해도 모질랄 판에 본인이 20만 원 이상에 사놓고 저점에서 30% 올라간 게 이게 올라간 거냐 이러니까 제가 지금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네. 그래서 저 물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고점에서 사신 거고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저는 지금 이때까지만 해도 6번을 말씀드렸어요. 6번 변곡을 제가 작년하고 오랫동안 6번의 변곡을 에코행지 말씀드렸는데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근데 죄송한데 에코나 에코 삼형제 갖고 계신 분들이 꼭 나중에 후회하세요.
예, 신현식 파트너가 얘기할 때 저기서 사고 여기서 팔 걸. 차라리 물려갖고 그냥 각 질질 끌고 가는 것보다 이 6번의 기회 동안에 샀다 팔았다 했으면 손실 다 해결됐어요. 다 해결됐어요. 꼭 나중에 뭐 이러시더라고. 첫 번째 얘기했을 적에는 긴가민가. 두 번째 얘기했을 때는 맞네. 세 번째 얘기하니까 얘 잘하네. 네 번째 얘기하니까 네 번째 맞추니까 이제 꼭 따라해야 되겠네. 근데 못해. 다섯 여섯 번째 얘기해도 못한다. 못 따라해. 그게 문제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조만간에 2차 전지가 순환매가 나올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큰 돈을 버세요. 말씀드리면.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봐봐요. 내가 물려있어. 내 물려있다. 그러면 에코프로 BM을 기준점으로 105,000원에 제가 여기가 저점이라고 했죠. 그러면 신규로 추가 매수하고 그 다음에 13만원이 매도랑 저기 고점이라고 했죠. 그럼 신규로 들어간 물량만 여기서 팔면 돼요. 그래도 돼요. 신규로 들어가서 13만원 팔고 아니면 뭐 기존 물량이 60%다. 그럼 신규 들어간 게 뭐 30%다. 그러면 여기서 사서 13만원에 한 40%, 기존 물량 10% 팔고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이렇게 막 변곡점을 한 방에 이렇게 물리신 분도 해결이 안 돼. 한 방에 해결이 안 된다고.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물려도 신규 변곡에서 들어갔다가 고점에서 산물량 팔고, 산물량 팔고, 산물량 팔고. 뭐 이렇게 하시는 거야. 아니면 그냥 아이씨 나 모르겠다. 여기 13만원 다 팔고 그냥 요번 변곡에 확 들어가서 또 몇 번 하고. 조만간에 이제 2차 전지 관련 업종들이 네. 아이고 우리 훅선 내모션. 네. 이렇게 하셔야 돼. 잠깐만요. 선물은 일단은 좀 빠지네요. 이렇게 되면 안 돼. 답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장이 잠깐만요.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아이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잠깐만요. 여기가 21선.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기 21선이 좀 지지가 돼줘야 돼요. 여기. 그죠? 여기가 빠지면 이제 700포인트가 열려 있어요. 그럼 주식들 뭐 다 빠지겠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좀 올라오네요. 그래서 아무튼 2차전지 관련해서 순환매는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말씀드리면 그때 이제 고민하시면 돼요. 조금 더 빠질 수 있어요. 조금 더 빠집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은 사실 이제 오전에 갭 상승하는 것도 있죠. 재료가 노출돼서 단타로 대응하는 거. 지금 장은 사실 이게 맞아요. 이 매매하는 거. 그러니까 오전에 급등했던 애들, 예를 들어서 유진 로봇이라든가 시가 흐름이 강한 애들.
이런 것도 단타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좀 공부를 배우셔야 돼요. 이 공부를 배우셔야 되는데 제가 어디 있냐? 제가 나중에 이제 이 개정판 주식 낙폭과대 이익원화 기업까지 이 개정판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 시가 매매, 요거 이제 매매하는 두 가지 방법, 비법들, 이런 것들 좀 올려놓을 겁니다. 집필을 할 거예요. 집필을 하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수급도 보면 이제 외국인도 매도하고 기관은 뭐 크게 많이 안 파네요. 제가 봤 쪽에는 요번 주 일주일 동안은 좀 2차전지는 조정이 좀 나오긴 하겠지만 2차전지 나오긴 하겠지만 이제 반대로 좀 매수 기회가 된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지금 현금이 100%를 갖고 있다. 그러면 저는 2차전지를 조만간에 2차전지 조만간에 어떻게 많이 사겠죠. 집중하겠죠. 요번에 2차전지가 만약에 이제 반등이 나오면 좀 크게 나올 겁니다. 저번에 2차전지 한 30% 나왔잖아요. 반등이. 뭐 한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비슷하게 좀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아셨으면 7번 한 번만 찍어주세요. 네. 책은 구매가 안 되죠. 책은 이 한정판이에요, 한정판. 그래서 서점이나 뭐 이런 데서 구매가 안 되고요. 근데 크베트가 왜 이렇게 움직이지? 그리고 조만간에 이제 우리 저것도 할 거예요. 정치 인맥주 할 겁니다. 요 관심주에 넣어놓으세요. 정치 인맥주.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2차전지는 그냥 내일 바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2차전지 제가 생각하는 매수 포인트 안 오고 그냥 바로 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2차전지는 지수가 하락해도 영향을 좀 덜 받을 거예요. 미리 빠져서.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이제 제가 보고 있는 순환매에서 그냥 2차전지뿐이 안 보여요. 그냥 2차전지뿐이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요. 하이닉스는 하면 안 되고, 하이닉스는 별로고. 그 다음에 우리 6월 달에 자율주행 관련해서 있잖아요. 제가 금요일날 이제 라이콤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VI 갔다가 빠졌는데 6월이면 지금 이제 시간적으로 한 4개월 정도 있잖아요. 4개월. 그래서 저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들을 좀 매매하긴 할 겁니다. 뭐 라이콤을 할지, 뭐 칩셋 미디어를 할지, 유니테크론을 할지, 뭐 라닉스, 모토렉스 뭐 이런 걸 할지. 아무튼 할 겁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잠깐만. 뭐 하이비전 시스템을 할지. 이게 생각보다 재료가 이게 커요. 재료가 큽니다 이게.
그리고 2차 전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번에 테슬라의 지금 신모델 주니퍼, 아이고, 주니퍼 이게 판매량 공개되면 2차 전지 상승 모멘텀이 될 거예요. 주니퍼. 지금 주니퍼 예약이 10만 대가 넘어간 것 같거든요. 잠깐만요. 테슬라 모델 Y 8천만 원대. 이 테슬라 모델 Y가 이게 승차감이 진짜 안 좋거든요. 이게 트럭 쿵쿵쿵. 요번에 승차감이 50% 이상. 주니퍼 Y. 아이고. 야, 이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 그 우리 산업 이런 것도 체크해 놓으세요. 만약에 주니퍼가 그 판매량이 공개되면 뭐 2차 전지도 올라가겠지만 여기 보시면 이 직접적인 수주잖아요. 이거 우리 산업. 몰랐네요, 저도. 이런 거. 잠깐만요. 한번 지금 우리 검색 한번 해봅시다. 주니퍼 판매량이 지금 예약이 10만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보시면 뉴스에서도 보면 K배터리 한파, 테슬라 신차효과, 빅보올까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이제 완성 배터리 업체에서는 NG에는 솔루션이죠, 그죠? 근데 이제 무거워요. 중국에서 주니퍼가 사전 예약 하루 만에 5만 대, 5만 대. 제가 알기로 10만 대로 알고 있는데 하루에 5만 대니까, 그죠? 최신 도수 볼까요? 주니퍼가 만약에 이제 엄청나게 예약 판매가 되고 판매가 되면 우리 산업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차전지 움직입니다. 잠깐만요. 한번 볼게요.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적에는 상품성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기존 모델 Y 대비해서 제가 그러니까 테슬라 초창기 모델을 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차의 완성도가 좀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자동차라기보다는 달구지 트럭 느낌이었는데 승차감이 좀 너무 안 좋았어요. 요번에 이제 이런 것들 상당히 개선됐고, 그 다음에 내부 마감도 상당히 좋아진 것 같아요. 지금 잠깐만요. 이게 아직은 뭐 몇만 대인지는 안 나왔네요. 네, 몇만 대인지는 안 나왔네. 일단은 예약 주문 하루에 5만 대. 3주 전이니까 제가 봤지만 최소 10만 대에서 15만 대는 예약이 되지 않았을까. 저런 것들이 2차 전지의 2차 전지 모멘텀이 좀 될 수 있죠. 네, 이해했으면 1번 한 번만 찍어주세요. 네, 이해했으면 1번. 그래서 2차 전지 2차 전지 모멘텀은 이제 주니퍼에 달려있다. 주니퍼. 제가 알기로 저번 주 금요일이 10만 대였거든요. 예약 판매가. 한 15만 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차피 그 지금 보면 이 테슬라 모델의 주력 상품이고 이게 베스트 셀링카라서 판매 많이 될 거예요. 이번에는 상품성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자, 지금 이제 지수가 어느 정도 회복해 주면서 낙폭이 좀 상당 부분 축소되고 있습니다. 축소되고 있어서 상당히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로봇주 대장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예, 나중에 이제 이 매수 포인트 오면 요거 좀 할 거예요. 이건 이제 유료현들만 할 겁니다. 네, 유료현.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지금 일부 2차전지 섹터들이 매수 포인트라든가 네, 이런 오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아, 이번에는 좀 느낌이 2차전지주들이 한번 세게 한번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2차전지라든가 아니면 테슬라 관련 주식들 그런 것들 좀 매매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주는 뭐 미국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그냥 뭐 일정을 다 떠나서 평화협정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들이박는 거예요. 그냥 갖고 가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러시아에서 부인하고 있긴 하지만 그 종전이 된다라고 가정하시는 분들 그냥 갖고 가는 겁니다. 뭐 올해 안에 종전된다 그냥 갖고 가는 거예요. 수익이 많이 나겠죠 그러면. 자, 지금 이제 오늘 특이사항이 있어요. 갑자기 이제 선물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삼성전자가 좀 많이 상승해요. 삼성전자가 많이 상승합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플러스 돌았었어요. 삼성전자가 지수를 받쳐주네요. 지수 방어. 하이닉스는 저는 이제 별로예요. 하이닉스 별로고. 그 다음에 이제 딥시크 관련 주식들이 있죠. 뭐 대장이 GRT. 딥시크 관련주는 이제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하면 안 되냐면 이게 이제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사용 금지하고 있죠. 네, 개인정보 유출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딥시크 사용자의 키보드 패턴도 하고 중국 서버에 저장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만약에 딥시크가 중국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했으면 좀 괜찮은데 당연히 견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하지 마시고 테마 이제 끝난 것 같아요. 네이버는 어떻게 됐나? 네이버는 이제 조금 이제 조정 나올 때 됐습니다. 네이버는 조정. 네이버 조정 가능성 높고. 그 다음에 기아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악재가 뭡니까? 관세잖아요, 관세. 기아는 이제 멕시코 공장을 통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지금 이제 25% 관세가 한 달 동안 보류됐잖아요, 보류.
근데 참 희한해요. 미국하고 멕시코는 FTA를 체결했어요. 그래서 원래 상호 관세가 없어요. 관세가 없는데 대통령 하나 바뀌니까 바로 그냥 관세 부과되죠. 그러니까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멕시코 공장을 통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지금 관세 25%가 한 달간 한 달 안 되겠죠, 이제. 예, 이게 보류가 됐는데 이게 이제 잘못되면 이제 영향 받아요. 영향 받습니다. 그래서 별로. 저 같으면 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멕시코하고 이제 관세 부과에 대한 완벽하게 뭔가 해결했다, 타결했다. 그러면 이제 괜찮은데 단기 한 달짜리 보류고 언제든지 관세가 다시 부과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네, 오전에 지수가 좀 많이 하락했었는데 낙폭을 상당 부분 회복을 해주면서 전체 업종들이 낙폭이 축소가 좀 되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철저하게 갖고 가야 될 주식, 버려야 될 주식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스윙 투자보다는 오전에 재료가 노출돼서 단타 매매가 좀 유리합니다. 근데 단타 매매를 하려고 하면 좀 공부를 해야 되고 좀 많이 좀 힘들어요. 제가 제일 힘든 게 단타 매매예요. 네. 종목에 대한 이제 진단 상담은 안 됩니다. 네. 종목 진단 상담은 안 된다.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이 두 가지로 나눠지겠죠. 딥시크 저가 사양의 AI, 그 다음에 고사양의 AI. 고사양 AI는 말씀 주셨냐면 가상현실, 자율주행. 그 다음에 이제 가상현실을 통해서 뭐 하죠? 이제 로봇이죠,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소프트웨어 훈련. 이런 것도 이제 고사양. 저가는 이제 AI, 챗봇 같은 거, 그죠? GPT, 뭐 이런 거. GPT. 그러니까 이게 뭐가 유리하죠?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는 유리하죠. 네이버 카카오에 유리하죠. 네이버 카카오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엔비디아 칩을 구매를 못 했잖아요. 돈도 이제 빅테크 기업들 대비해서 투자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딥시크는 이제 제가 봤을 적엔 퇴출될 것 같은데, 저사양의 그 GPU 칩을 이용해서 고사양의 그 GPT, 챗 GPT 같이 실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 얘네들이 유리하고, 성장성이 이제 실제로 돈을 버는 거하고 별개로 성장성,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업, 그죠? 스타트업도 이제 큰 돈 들이지 않고도 이런 거 할 수 있구나. 근데 자율주행하고 가상현실은 다릅니다. 분명히 얘네는 고사양으로 해야 돼요. 이런 모멘텀 때문에 이 카카오나 네이버가 좀 올라가는 건데, 상대적으로 이제 네이버가 카카오보다는 좀 강하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카카오 그룹 전체적으로도 상당히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잠깐만요. 이노뎁. 어저께 그 우리 이슈 리포트 주식이 이노뎁이었죠. 이슈 리포트 이노뎁. 삼성전자 0.3% 상승이요. 이제 주식들 많이 좀 안정화됐어요. 지수 상승하면서.
그 다음에 외국인 기관들 이제 플러스 전환될 거고 외국인도 매도가 좀 적극적으로 사고 있지는 않지만 매도가 좀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이렇게 막 급등락할 적에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나스닥 19,000 그 다음에 코스닥은 21선 이탈하면 그때는 좀 여러분들 좀 비중 줄이는 걸 고민하셔야 돼요. 네. 이해했으면 7번 한번 찍어보세요. 네, 이해했으면 7번. 자, 이제 공지 한번 하겠습니다. 유튜버 이 검색창에 신현식 한번 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신현식 낙폭과대 유튜브 여기 구독하기 한번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신현식 파트너의 텔레그램 채널은 비공개로 오늘 10시 반까지 10시 반까지 입장이 가능하고요. 10시 반 이후에는 입장이 불가합니다. 그 다음에 2주에 한 번씩 열어드리고요. 네. 그래서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이 QR코드 갖다 대시면 링크 나옵니다. 네, 링크 나와서 네, 거기 클릭하셔서 구독하시면 돼요. 10시 반에는 입장이 불가합니다. 네, 참고하시면 되고. 잠깐만요. 뭐 뉴스 나왔네요. 전진 건설 로봇이 우크라이나 종전 논의 8%. 제가 설명드렸어요. 이제 재건주를 빨리 파실 분들은 14일이에요. 14일. 14일이나 15일 이전에 뮌헨 안보회의에서 종전 계획안이 발표된다고 그랬죠. 누구한테? 트럼프가 발표해요. 이 이전에 시세가 나오면 팔아요. 빨리 파실 분들은. 네. 뭐 트럼프하고 뭐 푸틴하고 만난다. 이게 이제 러시아에서 부정해서 이게 끝난 게 아니고, 네. 저는 좀 확신합니다. 이제 올해는 이게 종전이 된다. 종전이 되면 이제 뭐가 좀 좋아질까요? 이 다음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종전이 되면 당연히 재건해야 되니까, 뭐 도로, 항만, 인프라 건설해야 되니까, 요 규모가 뭐 1,000조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될까요? 네. 우리가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뭐가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됐죠. 인플레이션. 저는 이게 종전이 되면 인플레이션이 좀 완화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네, 인플레이션이 좀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러시아가 유럽이나 미국의 제재, 경제 제재 받고 있는 석유나 가스 수출에 대해서는 바로 풀어주지는 않을 겁니다. 바로 풀어주지는 않을 거고, 우크라이나에서 수출하는 이제 농산물, 이게 이제 종전이 되면 농산물 수출이 원활해질 수 있기 때문에 농산물에 대한 인플레이션은 좀 완화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러시아의 경제 제재는 바로 풀리지는 않을 거다. 인플레이션 완화되니까 그거 관련주도, 그러니까 나는 재건주를 좀 매수를 못했다라고 하면 종전이 되면 농산물 관련해서 그런 주식들도 테마가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네, 그런 것들도 좀 고민을 좀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됩니다. 네. 하이닉스도 지금 3%대에서 1.2%, 0.8, 2차전지도 많이 올라왔네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공략해야 되는 건 2차전지, 그 다음에 자유주의,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 두 개만 딱 보고 했을 경우, 네. 재건주는 이제 14일이니까 별로 안 남았죠. 이건 그냥 뺄게요. 2차전지하고 자유주행에서
저보고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2,000원제 합니다. 2,000원제를 할 것 같아요. 아마도. 네, 참고하시면 돼요. 수급은 기관들이 지금 이제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상당히 양호하고요. 로봇주도 조금 올라갔다 좀 빠지네요. 자, 이제 9시 55분입니다. 네. 좋아요 몇 개? 좋아요 1000개도 안 됐네요. 오히려 종목 받고 나갔다가 이제 2173명이네요. 아이고야. 자, 그 다음에 이제 10시에 좀 공지 좀 할게요. 우리 유료회원님들 있죠. 유료회원님들 오늘 오전 방송 끝나고 10시에 바로 방송 열 거예요. 유료 방송 바로 할 거예요. 한 10시에 스타트해서 좀 시작하면 한 5분, 10시 한 5분? 이때 시작할 겁니다. 문자로 그 입장 안내해 드릴게요. 참고하시면 되고. 근데 좀 해야 돼요. 이제 지금 유래님들 막 벌벌 떨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업종 들어갈 것도 좀 말씀드려야 되고, 지금 주식들도 어떻게 대응할지 좀 말씀드려야 되고. 근데 뭐 크게 신경 안 씁니다. 어차피 신경 안 쓴다는 거는 이제 포기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차피 수익 날 건데 뭐 거의 신경 안 씁니다. 자, 잠깐만요. 기관들이 일단은 71억 정도 돌아갔어요. 자, 오늘 이제 5장에 이제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될 거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선물이 이렇게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 여부 확인하셔야 돼요. 선물 무너지면 이제 3전. 지금은 선물과 3전이 3전이 지금 지수 하락을 방어하고 있거든요. 이게 선물 무너지면 이제 5장이 빠집니다. 빠져요. 5장이 빠지니까 요거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 만약에 빠진다, 코스닥은 720포인트 지지 확인해야 됩니다. 코스닥의 720포인트가 무너진다 그러면 양시장 다 조정이다. 네. 이해했죠? 네. 자, 개별적으로 지금 이제 개별 질문에 대해서 상담 이게 불가능합니다. 네, 일부 좀 물어보시는데 종목 질문 상담에 대해서 신현식 파트너는 불친절하네. 종목 진단 상담이나 문의사항들을 철저하게 무시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법적으로 질문, 그 다음에 상담, 답변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많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이제 법이 유사투자자면 그냥 나 혼자 떠들어요. 나 혼자 떠들고, 혼자서 그냥 진행을 해야 돼요. 법이 그래요. 네. 자, 이제 9시 59분입니다. 네. 우리 9시 59분